오늘은 직장 동료에게 들었던 얘기를 꺼내볼까 해요. 이 친구가 저보다 어린 친구인데 이 친구를 지금부터 하돌이라고 부를게요. 이 얘기의 시간대는 타임슬립 되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돌이가 군대 다녀오고 울산에서 첫 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그 일이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현장 일이었어요. 군대를 다녀오고 이제 막 취업해가지고 딱히 별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제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 블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선박의 조립 부품 중에 일부분인데 이걸 블럭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꽤 커요. 거기서 막 매달리고 막 아니면은 쭈그려 앉고 그렇게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철판으로 된 블럭들을 그라인더나 샌딩하는 일을 사수를 따라다니면서 조금씩 배웠다는데 그러다가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한마디로 허드렛 일을 다 했던 셈이죠. 근데 이게 보기에는 좀 쉬워 보이는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작업이었대요. 그때가 한여름철이었는데 조선소의 대형 선박안이 좀 뜨겁겠습니까? 철판이 막 쇠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블럭들이 자결하는 뜨거운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달구어졌는데 그 속에서 일을 한다는 거, 야, 보통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일하던 중에 한날 조장이라는 사람이 하도리를 불러가지고 어떤 작업 지시를 내리는데 이때 그 곁에 있던 직장 동료들이 조장을 막 말렸대요. 아니, 애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아니 이런 일을 시키면 어떡하냐. 그런 일들은 다른 고참들도 많은데 딴 일을 시켜라. 그러면서 직장 동료들이 조장의 지시에 막 반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장이란 사람이 아니 그런 일도 해봐야 다른 일도 빨리 배울 수 있다면서 막 직장 동료의 반대에도 아랑곳 않고 굳이 그 일을 하도리에게 시키더란 거예요. 그 일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직장 고참들도 그 일을 하는 걸 참 꺼려했다고 막 네가 해라 난 못한다 막 그러면서 막 서로에게 등 떠밀기에 바빴던 그런 힘든 일이었다고 하는데 대형 선박 안에 그 부품이 들어가는 부분 쪽이 있거든요. 그곳 그 통로가 굉장히 좁고 미로처럼 얽혀져 있거든요. 그 하수구 배관 속에 그 좁은 통로하고 구조는 좀 비슷한데 그 하수관 통로보다는 좀 비교적 넓고 조금 더 큰 공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어두컴컴하죠. 그 속이 한낮에 들어가도 그 선박 통로 속에서 빼빠질도 하고 바리스도 칠하고 하는 그리고 또 마무리로 청소도 하는 그런 작업을 하라고 조장이 지시를 내린 건데 통로 속이 밀폐되고 좀 어두컴컴하고 거기다 좀 고립된 곳이죠. 그래서 폐소 공포증이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도 굉장히 두려워지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밀폐된 공간 속에서 막 후레쉬하고 에어 호스만 의지를 한 채 막 쭈그려 앉고 처음 작업을 하게 되었을 때는 그 압박감 때문에 하도리가 점심 먹고 야, 이 반나절만 일하고 도망갈까? 일을 그만둘까? 이런 고민을 한참 했었대요. 근데 밀린 카드값 때문에 안 되겠다. 버티는 데까지 한번 버텨보자. 다시 마음 먹고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일을 다녔대요. 내가 말이야, 내가 화생방 훈련도 A 플러스로 통과했는데 그까짓 거 그러면서 군인 정신으로 깡으로 일을 했다는데 그렇게 일하던 중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다 보니까 직장에서 오고 가면서 알게 되는 사람들도 좀 많아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하도르기가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은
선박 속의 그 좁은 통로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사람인데 다른 업체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좁은 통로 속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가끔 마주쳐서 알게 된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처음에 선박 안에 그 좁은 밀폐된 그런 통로 속에서 주변엔 뭐 사람도 없죠. 혼자 작업하다 보니까 공포심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작업을 하던 중에 어느 날 보니까 그 통로 속에 그 좁은 공간 속에도 인기척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어두운 공간 속에 반대편 쪽에 희미하게 후레쉬 불빛이 보였고 노래 소리가 들렸대요.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윤도현 씨의 곡이죠. 그 노래 소리 들리는 방향으로 후레쉬를 비춰보니까 좀 거리가 조금 있긴 한데 좁은 통로 반대편에서 자기 말고 다른 작업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밀폐된 작업 현장 속에서 한동안 그 사람 구경을 못 했는데 그때 얼마나 반가운 마음이 들었겠어요. 물론 거리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막 기쁜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요요요요 인사를 했대요. 이 통로 속이 조그만 소리에도 아주 크게 울려가지고 메아리로 막 돌아오는 거죠.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반대편에서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주고 받았겠죠. 그 좁고 밀폐된 어두운 공간 속에서 거리도 조금 떨어져 있고 상대방 모습은 어두컴컴해서 잘 안 보였겠지만 대화는 가능했던 거죠. 그 속이 소리가 많이 울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작업 현장 속에서 마주칠 일이 가끔가다 있었는데 그때마다 막 또 뭐 사는 곳도 묻고 안부도 묻고 그때 알았던 그 사람 이름이 화철이였대요. 물론 가명입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화철이 형님 그러고 그곳 현장에서 가끔 화철이 형님이랑 마주칠 때마다 뭐 사람 사는 얘기 뭐 그런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의지하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인가 단 한 번도 가까이서 그 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화철이란 형님이 이 사람이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늘 마음속으로 항상 궁금했었는데 한 번은 하도리가 좁고 어둡고 밀폐된 작업 현장에서 점심 먹고 작업 도구를 깜빡하고 그곳 작업 현장에 들어왔는데 그 도구가 페인트를 바를 때 쓰는 붓 솔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였는데 근데 이 작업 현장에 한 번 들어오면 또 다시 나오기가 정말 힘든 곳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화철이 형 인기척이 좀 느껴지길래 그걸 빌려보려고 화철이 형에게 형님 이거 제가 붓을 안 들고 왔는데 좀 빌려줄 수 있겠어요? 제가 바리스 칠할 붓을 깜빡하고 놓고 왔는데 형님 혹시 여분 있으세요? 막 그러니까 멀리서 화철이라는 사람이 그래 몇 개 있어 내가 빌려줄게 그랬대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마주치게 되었겠죠. 하도리가 쭈그려 앉아서 엉금엉금 그 화철이 형이란 사람에게 다가가서 아이고 화철이 형님 가까이서 뵙게 되네요. 형님 빌려줘서 고마워요 하고 시선을 후레쉬가 비춰진 방향 쪽으로 향했는데 그 화철이란 그 형님의 얼굴이 명확하게 보였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얼어버린 거죠. 얼굴이 피부가 다 타서 녹아내린 상태로 보였대요. 이건 화상 환자 얼굴 수준이 아니고 피부가 다 녹아내린 그러니까 피부 속 사이에 눈꺼풀이나 피부가 아예 없어가지고 다 보이는 동그랗고 큰 눈동자가 해골처럼 그렇게 보였고 또 동그란 콧구멍만 보이고 코 주변 광대뼈 주변엔 살이 아예 없어가지고
뼈가 드러나 있었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괴했던 게 입하고 목이 찢겨진 상태로 그 속이 훤히 다 보였다는데, 이걸 본 화돌이가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린 상태로 한동안 아무것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이런 신음만 내고 계속 있었던 거죠. 그렇게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던 그때 그 화철이란 사람이 그 기괴한 모습으로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란 노래를 불렀는데, 근데 또 그 주변에서 또 다른 여자 소리가 들렸대요. 그거 말고 다음 거, 그거 말고 다음 거, 그거 말고 다음 거, 그거 말고 다음 거. 그리고 주변이 어두컴컴해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여러 사람들의 소리가 막 갑자기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들렸던 거죠. 그 순간부터는 기억이 안 났는데 깨고 보니까 병원 응급실이었던 거죠. 작업 현장 사람들이 이 하돌이가 퇴근 시간이 지나도록 안 돌아오니까 하돌이를 찾으러 현장에 갔었는데, 그 현장에서 하돌이가 거품 물고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곤 하돌이를 앰뷸런스에 실어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데려오는 것인데, 하돌이가 응급실에서 눈을 떠보니까 현장 반장님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이다가 점점 또렷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때 반장님께서 하돌이에게 하돌아, 몸이 좀 괜찮냐? 애가 허약해서 쓰러졌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돌이가 그때 막 끔찍한 걸 봤던, 말은 직접 못하겠고 그냥 저 일을 당장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반장님께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현장 반장님께서 흥분한 하돌이를 어르고 달래고 막 그래가지고 정 그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게 힘들면 다른 현장으로 옮겨줄 테니까 제발 일은 그만두지 말아달라고 설득을 시켰대요. 하돌아, 몸이 회복되는 대로 다시 보자. 그런 말을 남긴 채 반장님은 그 자리를 떠났는데, 그 뒤 조금 있다가 하돌이가 병원에서 나와서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고민을 했었대요. 밤잠 설치면서 물론 다른 좋은 현장으로 보내준다는 반장님의 제안도 있었겠지만, 자기가 귀신을 본 건지 사람을 잘못 본 건지 어떤 그 환각을 본 건지 모르겠지만 그 트라우마가 남아서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지 막 고민을 했던 거죠, 밤새. 근데 하돌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었죠. 군대 다녀오고 난 뒤에 막 흥청망청 쓴 그 카드값이 생각나가지고 아니다, 내가 이런 배부른 고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내일 다시 출근하자, 이렇게 마음먹은 거죠. 자기가 봤던 게 환각 상태인지 귀신인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죠. 빚을 질 수 있다는 현실 공포.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다행히 비교적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터치업이란 작업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일이 적응이 되어가지고 너무 정신없고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대형 선박 안에서 봤던 그 화철이란 사람을 보고 충격받은 일은 잊은 채 이제 일도 가속도 붙고 직장도 잘 다니고 직장 동료도 사귀어가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한 지 한 달이 가까워져 왔을 무렵에 직장에서 처음으로 회식을 하던 때였습니다. 회식 도중에 직장 동료들이 그라인더나 샌딩 작업 그리고 또 페인트에 관한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 그때 하돌이가 기억 한편으로 잊고 지냈던 화철이란 사람이 불현듯 떠올라가지고 그때 가서야 뒤늦게 회식 자리에서 자기가 처음 일을 했을 때 그 화철이를 봤다는 그 얘기를, 그러니까 맨정신이 아니고 이제 술이 취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 숨겨왔던 얘기를 끄집어 냈는데 그 말을 들은 직장 동료하고 막 조장 소장들이 일제히 막 약속한 듯이 조용해지더랍니다. 분위기가 아주 쎄해진 거죠.
그러다가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조용히 하도리를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담배 한 대 피면서 그런 말을 했답니다. 하도라, 다시 그 사람 얘기 안 꺼내는 게 좋을 거야. 왜냐면 그 사람이 지금 반장님 친구분이셨는데 3년 전에 선박안에서 작업하다가 화재가 난 적이 있거든. 그때 화상으로 죽은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그리고 그때 배 속에서 일하던 작업자 대부분이 죽었다고, 화재로 인해서 다 죽었다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때 배 속에서 죽은 망령들을 하도리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들이 목격했다는 그런 얘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자기가 봤던 그 모습이 환각인지 귀신인지 막 긴가민가 했는데 확실해진 거죠. 그러니까 더 섬뜩해지더란 겁니다. 그 뒤로 하도리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자기가 봤던 화철이란 사람을 봤던 작업 현장 근처로는 그 다음부터 절대 그 작업 현장 근처론 절대 얼씬도 안 했다고 하네요. 그 뒤로 시간이 정말 많이 흘러서 현대중공업 업체에서 일한 지 어느새 3년이 지났고 인정을 나름대로 받아가지고 반장이란 직책도 달았대요. 그리고 또 기쁘게도 여자친구도 생겼는데 그때 차를 살 여유가 좀 어느 정도 생기니까 이제 차를 사려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다녔다는데, 그때 같이 일하던 조장이, 그러니까 하도리가 처음 입사했을 때 그 조장이 그때도 만년 조장이었던 거죠. 자긴 반장을 달았으니까 자기보다 위치가 좀 직책이 낮은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 조장이란 사람이 마침 자기도 차를 바꿀 일이 있다면서 자기 차를 하도리에게 싸게 팔았던 거죠. 중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대요. 그리고 상태도 정말 깨끗했고, 그래서 하도리가 조장이 급전이 필요했나? 그런 생각도 들었대요. 아무튼 차가 생기니까 기분이 하늘로 날아갔겠죠. 늘 여친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다니는 게 좀 늘 마음에 걸렸는데 차에 태우고 다니니까 여친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대요. 그렇게 평일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여친을 태우고 낚시도 가고 경치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도 가고, 그러던 어느 날 그 차를 조장에게 넘겨받고 한 보름이 지난 시점에서, 계절은 여름이었고 한창 휴가 시즌이었어요. 이때 휴가를 맞이해서 텐트와 배낭을 챙기고 처음으로 애인과 함께 차박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때 직장 동료도 2명 따라갔대요. 꼽사리 껴서 간 거죠. 눈치 없게. 눈치 없는 친구들이 있죠. 아무튼 드디어 미리 예약해놓은 울기공원 캠핑장으로 가던 날에 차를 운전해서 캠핑장으로 가던 도중에 하도리가 보조석에 탄 여친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살짝 곁눈질을 하면서 여친 쪽으로 고개를 좀 돌리기도 하고 여친 쪽으로 쳐다봤는데 주변 시야에 여친 쪽 차창문에 웬 낯선 여자가 비춰진 게 보였대요. 순간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아니 하고 다시 시선을 운전하는 정면 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그쪽으로 보니까 그 낯선 여자는 안 보였대요. 그래서 하도리가 속으로 내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헛깨다 보이네, 더위 먹었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때 뒷자리에 탄 직장 동료가 시트 뒷자리, 그니까 그 시트 등받이하고 시트 의자가 있는 그 사이에 틈이 있죠. 손을 잡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떤 그 종이 쪼가리 같은 게 보였대요. 그래서 직장 동료가 아니 이게 뭐야 하고 그 종이 쪼가리를 끄집어냈는데 노란색이었고 자세히 보니까 부적이었대요. 그래서 하도라, 이거 부적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하도리가 조장이 버린다는 걸 깜빡했나 보다. 야, 그거 나중에 쓰레기통 보면 거기다 버리지 뭐
하고는 캠핑장 부근의 쓰레기통에 그 부적을 버렸대요. 그러고는 차를 캠핑장에 주차를 하고 바로 옆에다가 차 바로 옆에 텐트를 치고는 모처럼 만에 휴양지에서 바닷가에 가서 여자친구랑 재미있었겠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낚시도 하고 또 고동도 줍고 그 개도 잡고 막 그렇게 놀았는데 해가 지고 나선 이제 어두컴컴해지니까 이제 바비큐도 해 먹었죠. 모처럼 만에 마음 편한 그런 피서를 즐겼는데 직장 동료들이랑 하돌이가 그리고 또 여친도 이제 술을 마신 후라서 술 기운이 막 올라오니까 캠핑장이 너무 덥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하돌이가 야 우리 해변 가서 자리 옮겨서 좀 더 놀까? 그랬더니 다들 그래 그거 좋겠다. 그러고는 캠핑장 근처에 있는 해변가에 가서 좀 더 놀다 오기로 하고 먹다 남은 간단한 술과 안주거리를 가지고 해변가에 가서 술도 마시고 또 게임하고 놀았다고 하는데 이때 캠핑장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해변가 몽돌밭이 소나무로 그늘진 부분이 있는데 조명이 없어서 어두컴컴했다고 해요. 물론 시원하긴 했지만 그래서 서로 얼굴을 조금 그 윤곽 형태만 알아볼 수 있는 상태였는데 네 명이서 모여가지고 이 369 게임 아시죠?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국민 게임이죠. 돌아가면서 뭐 1, 2 외치다가 자기 차례에 3이란 숫자나 6 아니면 9가 나오면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는 그런 게임인데 아무튼 이 게임을 369 369 하면서 1, 2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을 했는데 근데 9란 숫자가 되면 박수를 쳐야 하는데 여자친구가 계속 박수를 못 치면서 9, 9, 9 이렇게 막 외쳐가지고 더 이상 이 게임이 진전이 안 되고 재미가 없게 되자 하돌이가 여친을 보면서 너 일부러 게임하기 싫어서 꽤 부리는 거지? 그래 알았어 그만 가자 그러고 그렇게 게임을 중단하고 여친 가까이 이렇게 갔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친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친이 아닌 어떤 낯선 여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여친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같이 게임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낯선 여자가 자기들이랑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돌이가 얼어붙은 채 그 여자를 계속 쳐다보니까 아무런 대꾸도 않고 9, 9, 9, 9만 외치더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처음엔 웬 머리에 꽃을 꽂은 여자겠거니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친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꾹, 꾹, 꾹 하고 외치니까 그 모습이 너무 기괴했던 거죠. 그리고 또 뒤늦게 겁이 나가지고 이때 하돌이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불이 나게 캠핑장으로 막 달아난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도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뒤따라 뛰었던 거고 그리고 다들 캠핑장에 도착해서 숨을 고르면서 거리면서 친구가 야 하돌아 너 왜 뛴 거야? 그러니까 하돌이가 말을 하려다가 친구들이 걱정을 할 것 같아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는 얼버무렸대요. 그리고 캠핑장으로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여자친구는 텐트 안에서 술에 골아떨어져 가지고 오래전부터 이미 자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야 어떤 상황이지? 패닉 상태가 왔었죠. 그렇게 마음 편하고 즐거운 피서를 즐기려고 했는데 기묘한 일을 겪고 나니까 기분이 다 잡친 거죠. 그래서 직장 동료들이랑 야 에임이고 뭐고 에이 술이나 그냥 더 먹자 그러고 부어라 마셔라 너 죽고 나 살자 이러면서 밤새 술을 마시다가 하돌이가 졸음이 와서 텐트 안에 들어와 가지고 여친이랑 같이 잠에 들었는데요. 그런데 하돌이가 한참 자고 있는데 잠결에 뭔가 부시럭 거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자다 깨서 에이 뭐야 누가
우리 텐트 주변에 누가 귀웃거린 거야. 조금 있으면 조용해지겠지? 하고는 그냥 무시하고 자려는데 계속 그 소리가 들렸대요. 부시럭 부시럭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번엔 손톱으로 유리 끓는 소리 있죠. 손톱으로 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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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유리 끓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더 이상 잠을 못 자니까 이제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새끼야 하고 텐트 밖을 나갔는데 텐트 밖에 세워둔 하도리 차 뒷자리에 어떤 성인 여성이 뒷자리에 타 있는 게 보였답니다. 그래서 속으로 내가 차문 안 잠궜나?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함부로 남의 차에 탈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 차에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에 그만 경악하고 말았던 거죠. 자기 차 뒷자리에 탄 어떤 여자가 본인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얼굴이 온통 피범벅이었답니다. 가위 눌린 것처럼 몸이 얼어붙고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보게 됐는데 그 여자의 어떤 그 구멍이란 구멍, 그러니까 눈, 코, 입, 귀 다 그 피가 다 흘러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눈이 딱 마주치자 그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면서 피 묻은 입으로 씩 하고 웃었는데 그때 알고 보니까 좀 전에 369 게임 할 때 봤던 그 여자였던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몸이 굳어가지고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본인 등을 누군가가 탁 쳤는데 알고 보니까 여친이었대요. 아니 자기야 안 자고 여기서 뭐해? 그래서 하도리가 잠시 뒤돌아서서 여친 얼굴을 보면서 벌벌 떨면서 그 무서운 여자가 보였던 방향으로 손으로 가리켰는데 여자친구가 오빠 왜 그래? 뭐야? 그러니까 하도리가 저기 저 차 속에 뒷자리 저기 안 보여? 여자? 그리고 다시 하도리가 고개를 돌렸더니 그 차 속에 있던 그 끔찍하고 무서운 여자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오빠 왜 그래? 뭐가 보인다고 그래? 헛개비 본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오빠 요즘 뭐 자주 기침도 하고 살도 많이 빠졌는데 무슨 병 있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집으로 당장 돌아가면 종합 검진부터 받자 그랬는데 하도리가 놀라게 해서 미안해. 나 때문에 자랐겠지? 그만 들어가서 자자. 그러고는 여자친구가 다시 텐트 속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는데 하도리가 잠에 들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 가슴을 막 올라타서 누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잠에서 또 깨었는데 본인 시선 앞에 방금 차에서 봤던 그 피범벅이 된 얼굴을 한 여자가 자기 위에 올라타서는 자기를 쳐다보면서 막 자기 목을 막 조르고 있었는데 이때 몸이 안 움직였던 거죠. 눈알만 굴릴 수 있었는데 그 끔찍한 여자 귀신의 시선을 조금씩 피해서 시선을 여자친구 쪽으로 눈을 돌려보니까 여자친구는 잘 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자친구의 이름을 계속 부르려고 노력을 했대요. 말은 잘 안 나왔겠지만 아주 힘겹게 미영아 미영아 살려줘 이렇게 계속 말을 했는데 그 순간에도 여자친구는 잘 자고 있더랍니다. 그때 공포와 함께 여친에겐 야속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위에 깨었죠. 잠에서 깬 하도리가 막 식은땀으로 잠옷이 다 젖어 있었고 그리고 또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그때부터 더 이상 잠은 못 자겠고 그냥 텐트 밖을 조심스럽게 내다보니까 다행히 그 끔찍한 여자는 안 보여가지고 텐트 밖으로 나갔대요. 일단 텐트 밖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한동안 멍을 때렸대요. 잘 자고 있는 여친을 깨울 순 없으니까 혼자 그렇게 있었대요. 그러다가 문득 이곳 캠핑장에 오기 전에 뒷자리에 탄 직장 동료가 발견했던 부적이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차 뒷자리에 가서 차 문을 열고 시트 속을 샅샅이 다 뒤져봤대요. 그랬더니 부적이 또 나오더랍니다. 근데 부적이 한 장만 나온 게 아니고 계속 찾아보니까
시트 등받이와 의자 속에 손을 계속 쓱 넣고 그것을 계속 뒤적뒤적 거리니까 부적이 3장이 나왔대요. 다 합쳐서. 그래서 아마 이 부적 때문에 본인이 그 이상한 그 끔찍한 여자를 봤던 게 아닐까, 이런 직감을 하고는 원래 2박 3일 예정이었는데 날이 밝는 대로 그 여친하고 직장 동료에게 배탈이 났다고 막 아픈 신용을 하면서 그 핑계를 대고 캠핑장을 나와가지고 여친 집을 태워다 주고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 부적을 들고 평소 이웃이고 또 가깝게 지내던 점집으로 향했대요. 그곳에 도착해서 이러쿵저러쿵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다 했겠죠. 그리고 부적을 보여줬더니 그 무슨 동 애기 선녀란 무속인이 그분께서 오셨는지 갑자기 아기 목소리를 내면서 한 장은 어디다 뒀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리가 한 장요? 그 한 장은 캠핑장에 버렸는데요. 그러니까 그 무속인이 잘했어. 원래 부적이 4장 이상의 효력 발휘하는데 그 한 장 안 버렸으면 너 이미 그 자리에서 넌 이미 그날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그 버린 한 장 덕분에 넌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어. 야, 이거 양밥이야, 양밥. 누구지? 누가 널 해코지하려고 부적으로 양밥을 한 거네. 그런 말을 했었대요. 얘기를 듣고 순간 기억 속을 스쳐 지나간 사람이 있었겠죠. 작년 자기에게 차를 팔았던 그 조장이 생각이 났는데 우선 부적을 다 태우고 차는 그날 바로 중국 매매상에서 그 산값에 급처분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차 주변 친구들에게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차를 판 조장이 자기가 반장을 달았을 때 다들 기뻐해주고 있을 때 자기 때문에 승진이 안 되었다고 판단하고 앙심을 품은 조장이 바로 자기에게 양밥을 친 차를 팔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하도리는 그때 정말 무서웠던 게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란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뒷얘기가 좀 궁금하실 텐데 하도리가 심성이 너무 착한 나머지 조장에게 별말 안 하고 그냥 묵묵하게 직장 생활을 했었대요. 그러다가 한날 나중에 조장이 병가를 내고 더 이상 직장에선 보이지 않았는데 후문으로 들은 사실인데 폐암 말기였대요. 그 조장이. 그리고 투병 생활을 1년도 채 못 넘기고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자, 얘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